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77만 5,22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만 9,328명, 완치 163만 3,045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르바란 연휴 전 수준인 5,000명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우려했던 폭증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력부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가 신청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의 특별 서면 허가를 받는 국가전략사업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하며 코로나 사태에서도 국가전략 프로젝트와 같은 중대 프로젝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력부 대변인은 직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현지 근로자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민간 유료 백신 프로그램에서 올해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 유료 접종 백신과 무료 접종 백신을 최소 7천만 명의 시민에게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8월이나 9월 중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가 하락세로 들어서고 산업 생산성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조달은 전 세계 215개국이 공급 물자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민간 유료 백신 프로그램 1단계 백신 공급을 받아 재계와 산업계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백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약 1,000만 명의 근로자를 가진 22,700개 기업이 민간 유료 백신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예방접종관리 국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 발생 건수가 총 229건이었으며 이 중 시노백 백신 부작용이 211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이 18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자가 입원, 장애 및 사망을 초래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지만 현기증 구토, 발열 근육통, 자체 통증 등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2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 후 문제가 된 CTMAV547 제품에 대해 유통과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식약청에서 독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노백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27명이며 이 중 1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사망했고 14명은 심장 및 혈관 질환을 앓았으며 1명은 갑작스런 신장 기능 장애로 2명은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지난 4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51.94%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0.69% 성장하여 21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장은 코로나 사태지만 2020년 5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석유가스 분야를 제외한 4월 흑자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분야는 농업, 광업, 철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65% 증가하여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가 간 무역 수지는 미국과 12억 달러, 필리핀과 5억 5,400만 달러, 인도와 4억 3,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반면 중국과 6억 5,200만 달러, 호주와 4억 1,830만 달러, 태국과 2억 4,81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21년 1분기 흑자는 매우 양호한 편이라며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중부자바의 통합산업단지인 바탕산업단지에 1단계 개발 면적 450헥타르 중 70% 규모를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위해 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투자조정부 장관은 KCC 글라스 공장 착공식에서 바탕산업단지의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KCC를 이어 LG가 들어올 예정이며 이외에도 한국 기업의 투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투자조정부는 현지 중소기업과의 협업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는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바섬에만 국가 주요 시설이 집중되어 지역 간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탕 지역을 산업지구로 선택한 이유는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기반시설,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타 지역 대비 크지 않은 사회 문제 등의 이유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전기차 허브 프로젝트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교통부와 해양투자조정부가 협의를 거쳐 해당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전기차 프로그램의 가속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규정 마련, 정부 부처 운영 차량과 대중교통의 전기차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서부자바, 발리 등 3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단계별 전기차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차 가속화의 핵심 요소인 충전소 설치를 위해 에너지부와 국영전력공사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부터 쇼핑몰 등 공공장소의 충전시설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부처의 관용 차량을 전기차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류 전문 기업 신원은 자바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방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 생산 라인을 증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생산 공장은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현재 제1공장 착공에 돌입했고 내년까지 제2공장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원은 해당 공장을 통해 올해 말까지 60개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제2공장까지 가동되는 시점엔 생산 라인을 150개 이상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공장은 국제적인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스마트 팩토리로 건설되어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재활용해 신원의 대표적인 친환경 미래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니트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수방 공장에는 기존 30개 생산 라인에 30개 생산 라인을 추가하여 총 60개 생산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익명의 해커 일당이 인도네시아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 센터를 해킹하여 2억 7,9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일당은 해킹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100만 명의 데이터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주민번호, 생년월일,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보안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유효한 데이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개된 데이터에는 급여 정보나 결제 정보인 카드 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습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조사에 나섰으나 아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킹 주체로 지목된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가입자 수가 2억 7,90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과장된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유출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기 가수인 putra unsu는 자신의 히트곡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비록 화장품 회사의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당 가수는 16세의 어린 소년이지만 배우인 아버지와 가수인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14세의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석권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첫 번째 앨범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이어갔으며 작년에 공개한 드리따꾸라는 곡이 히트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원곡은 현재까지 3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해당 곡의 번안곡은 공개 6일 만에 2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키스톤 마케팅 인도네시아 홍세의 법인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한류는 서브컬처를 넘어 메인으로 성장하여 이미 많은 현지 기업들이 한류를 적극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한류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